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겨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50살, 즉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수많은 이들은 50이라는 나이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소홀히 대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아주 사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몸속이었고 또 수많은 벗들의 생로병사를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뼈아픈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며칠 지난 반찬이나 어제 먹다 남은 찌개를 다시 데워 끼니를 때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워서 버리면 벌 받으니까 나 하나 먹자고 새로 하기가 귀찮아서 라는 핑계로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50이 넘은 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며 자신의 존엄함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보약이나 특별한 운동법을 기대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제 때에 가장 신선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킬 힘이 있다고들 하지요. 맞습니다. 40까지만 해도 우리 몸은 일종의 용광로와 같아서 조금 거친 음식이나 묵은 음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은 다릅니다. 우리 몸 안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위장은 얇아지고 소화를 돕는 샘물들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몸은 마치 정밀한 시계와 같아서 조금만 탁한 것이 들어가도 금세 녹이 슬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남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가가 떨어진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의 찌꺼기를 내 몸에 쌓는 일입니다. 한번 조리되어 식어버린 음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불에 올리고 물을 부어 끓인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들었던 생기가 되살아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탁한 기운들이 50대 약해진 소화기관을 공격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느라 남은 음식을 도맡아 먹었습니다. 늘 아깝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그가 예순이 되기 전에 얻은 것은 병든 위장과 늘 피곤에 절어있는 안색뿐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아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사실은 자신의 건강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출발점에 선 당신이 누군가 먹다 남긴 것 혹은 어제 내가 남긴 찌꺼기로 배를 채우려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그 누가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남은 음식이나 처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고 몸의 기운 또한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가난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음식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것은 진정한 절약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점입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 몸은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하고 신선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50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서 결정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비움과 정갈함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이 당신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갓 지은 밥에 따스한 김, 이제 막 무쳐낸 나물의 싱싱한 향기, 그것들이 주는 생명력이 당신의 피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눅눅해진 튀김이나 몇 번이고 다시 끓여 짜디짠 국물이 당신의 혈관을 흐르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시들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병석에서 보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50은 이제 겨우 인생의 반환점을 돈 것에 불과합니다. 남은 50년을 활기차게 걸어가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식탁에서 어제의 흔적을 치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힘이 모락모락 나는 새 밥 한 그릇으로 당신 자신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100세를 산 노 교수가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장수의 비결이자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는 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아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안의 흐름도 서서히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50을 넘기고 61을 지나 100세에 이르러 보니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하게 세월을 말해주는 곳이 바로 소화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무엇을 먹어도 금세 힘이 나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지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생명의 불꽃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그 불꽃은 잔잔한 촛불처럼 바뀝니다.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좋지 않은 연료를 넣으면 금세 그을음을 내며 꺼지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남은 음식들, 냉장고 속에서 며칠을 견딘 반찬들을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명력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진지를 정성껏 차려 올리는 것을 최고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갓 만든 음식에 깃든 살아있는 기운을 대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음식을 다시 데우고 또 데우는 과정은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친 찌꺼기들만 남깁니다. 특히 50대의 위장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묵은 음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나 세균들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 이를 이겨내지만 50 이후에 우리 몸은 이런 작은 독소들에도 크게 휘청거립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에는 평생을 아끼며 살다가 만성적인 위장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버리기 아깝다며 며칠 지난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속에 독을 쌓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를 생기를 잃은 식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음식에 깃든 땅의 기운과 햇살의 에너지를 내 몸으로 옮겨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내 몸이 살아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50 이후에는 적게 먹더라도 가장 맑고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맑아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늘 찌푸둥하다면 혹시 내가 매일같이 식탁 위에서 어제의 망령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소화라는 과정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아주 많이 써야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낡고 딱딱해진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은 그것을 부수기 위해 더 많은 진액을 짜내야 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장기에 너무 과한 짐을 지우는 셈이지요. 제가 100년을 살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내 몸의 장기들을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소화하기 편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방금 조리되어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을 넣어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안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들은 더욱 끼니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며칠 된 김치 하나로 식사를 끝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 끼를 때울 때마다 당신의 오장육부는 서서히 기운을 잃어갑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시간의 무게가 당신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갓 지은 밥 한 공기, 금방 끓여낸 맑은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이 당신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비로소 당신의 몸 안에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낡은 습관에 매여 내일 먹지 뭐라며 음식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정성껏 준비하고 남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50살 이후에 당신은 더 이상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잡동사니 주머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갈하고 빛나는 에너지만을 골라 담는 고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습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전해줄 신선한 생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바라보는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니 그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5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은 우리가 식탁에서 마주하는 태도는 곧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치우는 습관 뒤에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포자기의 마음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서글픈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낌이란 내 몸과 영혼을 아끼는 것이지 상해가는 음식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은 반찬을 비우기 위해 숟가락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몸 안에 쓰레기를 쌓는 일이며 내 마음속에 구차함을 심는 일입니다. 그렇게 먹은 음식은 결코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들고 스스로를 찌꺼기나 처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생기를 잃고 세상 앞에 당당해지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을 때 더욱 잘 차려 먹어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올 때는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막상 나 혼자 앉은 식탁에는 남은 반찬 몇 가지와 식은 밥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하나 먹자고 뭘 새로 해? 라는 그 말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무서운 주문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서 나를 찾아가는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남이 먹다 남긴 것 혹은 어제 내가 먹다 남긴 것에 매여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남긴 음식을 반복해서 먹을 때 그 음식에 서린 정체된 기운이 우리의 생각까지 고이게 만듭니다. 새로운 생각, 밝은 희망, 활기찬 계획은 신선한 기운에서 나옵니다. 묵은 음식만을 섭취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늘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만이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늘 답답하고 우울하며 별일 아닌데도 쉽게 짜증이 난다면 당신의 식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위장은 지금 썩어가는 시간들을 억지로 견뎌내느라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병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독해지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떠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식탁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비록 소박한 나물 한 가지와 국 한 그릇일지라도 방금 지은 밥이 향기를 맡으며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시간이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줄 것입니다.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음식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내 건강과 품위를 지키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비싼 물건을 사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나는 살아있고 나는 소중하며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낡고 해진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새롭고 맑은 샘물 같은 생명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그 기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옷이 남루해도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이유는 매일같이 자신을 정성으로 가꾸고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부터 그 시작을 만들어 가십시오. 어제의 찌꺼기를 비우고 오늘의 신선함을 채우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50대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은 비단 그릇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맑게 비워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스스로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0이라는 고개를 넘으며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손길입니다. 이제는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정갈하게를 삶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손이 커야 미덕이라 배웠지만 50 이후의 삶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며칠씩 두고 먹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한 끼에 딱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나를 아끼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매번 새 불을 켜고 새 쌀을 씻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로움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값진 노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좋은 그릇들을 이제는 꺼내십시오. 자식들 올 때나 손님 올 때 쓰려고 모셔두었던 그 예쁜 그릇에 오늘 당신의 소박한 점심을 담으십시오. 낡고 이가 빠진 그릇, 빛바랜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음식을 담아 대충 서서 먹는 일은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좋은 그릇에 정성껏 담긴 음식을 마주할 때 우리 뇌는 대접받고 있다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그러면 소화액도 더 잘 나오고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나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말버릇 또한 고쳐야 합니다. 아깝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아까워서 먹는다는 말은 내 몸을 음식물 쓰레기통보다 못하게 여기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대신 나는 맑은 기운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남은 음식을 권하거나 식당에서 아깝다며 더 먹으라고 재촉할 때도 정중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여기까지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라며 웃으며 거절하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속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0 이후에는 내 몸의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조언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의 건강한 식습관을 두고 유난스럽다거나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미소로 응답하십시오. 그들은 아직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읽지 못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타인의 무례한 참견이나 비아냥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홀대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 폭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일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일수록 더 따뜻하고 맑은 차 한 잔, 갓 지은 밥 한 숟가락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음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몸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냉장고에 쌓인 오래된 소스들,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를 냉동실의 검은 봉지들, 그리고 언젠가 먹겠지 하며 쌓아둔 묵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정말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50 이후의 평화는 대단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냉장고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씹는 당신의 평온한 얼굴에 있습니다. 어제의 짐을 오늘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신선한 하루를 오롯이 누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삶이며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며 제가 깨달은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돈을 쌓아두고 자식의 성공에 목을 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안녕은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제가 100세를 넘게 살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도 내 몸을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대 여러분,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맑은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의 달콤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자 축복받은 삶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남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저의 당부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라는 뜻을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살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0살 이후의 시간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선물과 같습니다. 이 선물 같은 시간을 어제의 찌꺼기로 채우며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낡은 관습과 미련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매 순간 가장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것들로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버려지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통해 몸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오고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를 대접하는 그 정성이 곧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전으로 여기십시오. 그곳에 낡고 상한 것을 드리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십시오. 조금 덜 먹더라도 맑은 것을 먹고 조금 느리더라도 정석대로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당신의 속도와 당신의 원칙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자부심으로 매 끼니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맺는 시기이지 시들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나무에 가장 탐스럽고 깨끗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십시오. 갓 지은 밥의 따스함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흘러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 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온 우주도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맞으며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내실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긴 시간 저의 소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맑은 기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백세 노 교수가 마음 다해 빌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는 생명의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